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공통수학 1 추기모 7회 마지막 해설 영상입니다. 자, 7회까지 오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겠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완강을 하신 거죠. 정말 축하드리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준비 정말 잘했습니다. 그렇죠? 준비 잘 해왔기에 본인을 좀 스스로를 믿고 가서 열심히 잘 봐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아직 뭐가 남았죠? 7회가 남았잖아. 그치? 우리 7회에 대한 오답 이런 것들 다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죠? 끝까지 유종의미 잘 거둬서 내가 뭐가 모자라고 그 다음에 뭘 더 보완해야 될지 스스로 피드백 잘 하시고요.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7회 하는데 지금까지 했던 거 전부 다 오답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아우트로 때 한 번 더 이야기할 거니까 우리는 1번부터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식은 기본적인 다항식의 연산이 되겠죠.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치? 근데 정리부터라는 걸 해야 되겠죠. 자, 갑니다. 정리했을 때 3a에서 a를 뺄 거니까 2a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b 그리고 마이너스 c까지 갈 거니까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일단 어차피 우리 개수들의 합을 구할 거니까요. 어떤 짓을 할 거냐? 그냥 뭐 하면 돼? 개수만 잘 비교하시면 돼. 그래서 제곱도 있고요. 1차도 있고요. 상수가 있으니까 차근차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갈게. 첫 번째 x제곱을 볼 건데 이미 얘는 없으니까 0으로 취급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3 곱하시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 다음 x를 볼 거니까 여기 2배 할 거니까 2가 되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을 때리시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1을 때릴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 친구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게 b가 될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 상수 보시면 여기 2배 때릴 거니까 4가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3을 때릴 거니까 플러스 21이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c 때리면 플러스 4가 되면서 얘는 29가 나올 건데 이 친구 그냥 c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문제에서 a랑 b랑 c를 다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그럼 얘는 12가 나올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전개하는 것보다 개수를 잘 찾아서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다음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복소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장이 아니야.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0은 복소수가 아니야? 0도 복소수죠. 자, 0. 모든 숫자는 복소수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거짓이 되겠다. 자, 그 다음 우리 바가 달려있네. 니은에 바가 달려있다는 거 무슨 뜻이지?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거지. 그냥 우리 이거 루트의 부호 바꾸는 거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꺼내라고 이야기했으니 당연히 루트 5i가 나오는 거 확인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리을 보시면 2 빼기 루트 3i죠. 그럼 이거의 켤레는 아까 말했다. 켤레 같은 경우는 뭐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꿀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루트 3이 플러스 루트 3으로 바뀌었으니까 얘도 참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답은 뭐다? 디귿과 리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너무나 금방 끝날 것 같아. 괜찮습니까?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자, 다시 얘기해볼까? 자, 우리 x축 같은 경우에는 y가 몇이라 그랬죠? 그렇죠. 0이 될 거예요. 왜? 항상 x축에 붙어 있다는 건 y좌표가 0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뭐 한다? 만난다. 다시 뭐 한다고요? 만난다라고 이야기했으면 두 함수가 어때야 된다 그랬지? 그렇죠. 같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k 빼기 8이라는 친구가 누구랑 같아? 0이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니 그대로 판단하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우리 짝수 판별식 쓰게 된다면 얘는 4 빼기 3k 빼기 8이 0보다 크다.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얘는 마이너스 3k에 플러스 12가 될 거예요. 됐어? 자, 그럼 3K를 넘어가서 3으로 나누시면
4보다 작다 이 정도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4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했으니 자연수 1, 2, 3 몇 개예요? 3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문제 읽고 푸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다음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자, a, b, b, c, ca를 더했을 때 3a제곱, 3b제곱, 3c제곱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럼 이것도 우리 특수한 건 없어. 쫄지 마시고. 그럼 내가 얘를 3으로만 잘 묶어주게 된다면 구해야 하는 게 눈에 보일 것 같은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구해보는 게 목표가 될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위의 식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친구를 뭐 하면 돼? 당연히. 그렇죠. 제곱을 하게 된다면 이런 제곱수의 형태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얘를 제곱하게 된다면 36은 우리 공식 써볼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죠. 완전 제곱식처럼 2배의 ab, bc, ca가 나올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 한번 차근차근 넣어볼 건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 친구고요. 2개씩 더한 건 11이니까 이 친구 2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그럼 22에서 뭘 더해야 36이 되냐면 당연히 14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14 구한다고 아주 그냥 막 그러면 안 돼. 그치? 뭐 3을 곱해 주셔서 답을 대야 되겠죠. 자, 그러면 3 곱하기 14가 나올 거니까요. 정답은 42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그럼 앞에 3이 곱해져 있다고 쫄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 구하려는 거 잘 보시고 풀면 되니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은 다항식 fx가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이거는 조립제법을 2번 써도 되는데 자, 차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나한테 뭘 알려줬다고? 차수를 알려줬기 때문에 직접 나눗셈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다시 직접 나눗셈으로 한번 풀어볼 거니까 우리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 조립제법도 좋긴 좋지. 근데 문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귀찮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검산식을 세워볼까요?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빼기 4x 더하기 b를 잘 보세요. 자, x 빼기 1에 전체적으로 나눴다는 건 당연히 x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x라고 쓰면 되겠고 잘 봐. 어차피 나눠 떨어진다는 건 나머지가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상수항을 잘 보시면 b니까 이 친구도 b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얘만 전개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됐어? 자, 빠르게 한번 전개해볼게. 자, 이 친구 x세제곱이에요. 자, 얘네들이 곱하시면 b가 나올 거고 얘네들이 곱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면서 b-2랑 a랑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한 번 더. 1차 보시면 1x랑 그다음에 마이너스 2b까지 더해서 x가 완성이 될 거고 플러스 b가 완성이 될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개수 비교만 잘하시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 것도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빼기 2b가 마이너스 4야. 그럼 2b는 5겠죠. 따라서 b는 뭐예요? 2분의 5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그대로 대입했을 때 2분의 5를 대입하면 a는 뭐야? 2분의 5에서 2를 빼야 되겠죠? a랑 얘랑 똑같을 거니까 괜찮겠어? 자, 그럼 얘는 2분의 1이 나오겠죠? 따라서 a랑 b를 곱하라고 이야기했으니 a, b는 4분의 5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조립제법도 괜찮은데 내가 차수를 알려줄 때 되게 많은 걸 알려줬다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직접 나누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됐습니까? 자,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이 친구를 전개했을 때 x제곱 y제곱이 언제 나온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도 있고 뒤에 뭔가가 붙어있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얘부터 한번 우리 계산을 해볼까? 얘들아, 우리 이제 이 정도는 바로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세제곱 공식이니까 이 친구 8x 세제곱 됐어? 자, 그리고 얘는 4x 제곱 2개, 그 다음에 1개짜리 그 다음에 없고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y 몇 개? 3개 y 2개 y 1개까지 오고 3을 중간에 곱해준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오면서 그대로 쭉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정리를 조금만 해봅시다. 자, 갑니다. 이 친구 8x 세제곱이 나올 거고 빼기 12x제곱 y
플러스 6xy 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에다가 x 플러스 2y까지 잘 계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x 2개짜리랑 y 2개짜리가 궁금한 거야. 자, 그럼 볼게. 이미 x가 3개짜리는 탈락할 수밖에 없겠죠. y가 3개인 것도 탈락할 수밖에 없으니 얘네들 지워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첫 번째, 우리 마이너스 12x제곱 y랑 당연히 y랑 곱할 수밖에 없죠. 그래, y가 2개가 되니까.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24가 나올 거야. 됐어? 자, 파란색으로 가볼까? x 하나, y 2개. 그 다음에 x를 곱해줘야지 당연히 2개가 나오겠죠. 그럼 둘이 곱하시면 플러스 6이 나올 거야. 됐어? 그럼 정답은 뭐예요? 둘이 개수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18이 나올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18 정도로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뭐야? 우리가 필요한 개수만 잘 찾아주시면 되니까요. 계산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다음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선생님 왜 안 썼는지 또 느낌 빡 오시죠? 갑니다. 검산식 세워야 되겠죠. 문제 읽으면서 같이 따라갑시다. 자, 다항식 px를 누구로 나눴대? 2x-1로 나눴을 때 몫을 qx라고 주고요. 자, 그 다음 그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지. 당연히 차수 비교 들어가야 되겠죠. 1차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상수가 나올 거야. 뭐 0도 상수니까. 자, 그때 x px를 거기다가 5를 더한 거를 뭘로 나눴대? 이번엔 x 빼기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고르라고 했는데 얘 몫은 당연히 다를 거니 q1x라고 할 거고 1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도 r1이라고 이야기할 거야. 당연히 위에 거랑 똑같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위의 식을 잘 변형하시오가 될 거니까 자, px에다가 x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px에다 x를 곱하게 된다면 잘 보세요. 2x 빼기 1에 qx가 올 거고 그 다음 rx가 올 거야. 자, 그대로 분배 법칙 때리는 거지. 여기도 x를 곱하고 얘도 x를 곱할 거야. 그리고 여기다 뭘 더해야 돼? 5를 더할 거니까 그대로 5를 더하시면 얘네들이 똑같은 식으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모양을 맞출 건데 잘 보세요. 나는 x 빼기 2분의 1로 나누고 싶어. 그럼 만들어주자. 자, x 빼기 2분의 1로 만들 건데 자, 우리 등호라는 건 위식과 아래식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자, x 빼기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자연스럽게 야, 여기 있던 2가 어떻게 됐어? 빠져나갔지. 그럼 얘랑 곱해서 2x qx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을까? 봐봐. 2를 여기다 넣어볼까? 그럼 2x 빼기 1 x 2x 빼기 1 x qx까지 다 완성이 됐다고. 됐어? 그럼 이 식이 둘 다 똑같을 거고 뒤에 그대로 써주게 된다면 당연히 rx 플러스 5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괜찮겠어? 근데 문제가 생겼다니까? 우리 몇 차로 나눈다 그랬어? 1차로 나눈다고. 근데 몇 차야? 1차야.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따라서 누구를? rx 플러스 5를 얘도 누구로 나눠? x 빼기 2분의 1로 한 번 더 나눠주셔야 된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죠. 한 번 더 나눌 수 있다. 자, 그럼 얘들아, x 빼기 2분의 1이잖아. 1차를 1차로 나누면 당연히 상수가 몫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상수는 당연히 r이 될 수밖에 없어. 왜? rx 맞춰주고 있죠. 자, 마이너스 2분의 r이니까 여기 2분의 r 없잖아. 그럼 2분의 r을 더해 주시고요. 뒤에 있던 5까지 완성시켜주면 이 친구랑 왼쪽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다. 볼까? rx 마이너스 2분의 r 플러스 2분의 r 없어지겠죠? 그럼 5는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쭉 진행을 시켜보게 된다면 봐. 요 x 빼기 2분의 1과 x 빼기 2분의 1이 똑같으니까 얘네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x 빼기 2분의 1로 묶었을 때 2x qx 플러스 r이 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2분의 r 더하기 5까지 완성이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차수 비교해볼까? 1차로 나눴으니 나머지가 상수가 나오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서 몫은 이 친구가 되겠죠. 그래서 2x qx 더하기 r이니까 그러면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2분의 r 더하기 5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죠. 자, 7번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쳐놓고요.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차수 비교와 더 나눌 수 있을 때는 당연히 그 나누는 식에 맞춰서 한 번 더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a 더하기 b와 a제곱 더하기 b제곱 준 다음에 4제곱을 구하래요. 자,
우리 4제곱부터 뭐 암기하는 거 따로 있진 않을 것 같아. 그치? 하지만 우리는 유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4제곱 더하기 4제곱은 어떤 걸 유도해야 될까라는 거야. 보이죠?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전체 제곱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전체 제곱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나? a 4제곱과 b 4제곱도 나오지만 중간에 2ab처럼 2a제곱 b제곱이 살아남으니 빼주셔야 되겠죠. 2에 a제곱 b제곱을 빼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부터 나는 구하려고 하는 건 a제곱 b제곱인데 이 친구는 그냥 우리 2에 ab의 전체 제곱으로 묶어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됐어? 그럼 구하는 건 당연히 뭐 a, b만 구하면 되겠죠. 따라서 얘네 둘을 잘 이용을 하시면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이용하면 되겠죠.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 6이죠. 6 더하기 몇 ab? 6a, 뭐래니? 2ab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a 더하기 b가 2니까 제곱하시면 4가 되면서 4에서 6을 뺄 거잖아. 넘겨서 2항해서. 그럼 따라서 이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요. a, b는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 자, 노란색 식에 그대로 대입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이 나왔으니 6, 6에 36이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할 거니까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까지 오시면서 정답은 뭐예요? 3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식 변형하는 거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치? 자, 모르는 게 있으면 우리가 아는 공식을 전부 다 유도해낼 수 있으니까 빠르게 판단하시고 계산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상수 a0부터 a20까지 있대요. 뭐 상수니까 개수 알려준 것 같아. 틈을 봤을 때. 자, 그때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 항등식 풀이는 당연히 두 가지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자, 우리 항등식 어떻게 풀죠? 그렇죠. 개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으니까 우리 적절하게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걸 10제곱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될 겁니다. 그치? 그리고 애초에 저기 안에가 완전 제곱식이 나와서 x 빼기 1의 제곱에 10제곱이니까 당연히 20차수까지 나오는 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자, 근데 구하는 건 뭐냐면 A2, A4, A6 곧 누구들의 합이냐? 짝수, 차수, 개수들의 합이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 거기서 누가 날라갔지? 그렇죠. 0이 날라갔죠. 이거 조심해야 돼. 거기서 빼줘야 돼. A0라는 걸. 이거를 빼먹으시면 안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 됐어? 자, 그럼 일단 구해보긴 할게. 그러면 내가 빼먹기 전에 A0부터 구할 건데 당연히 상수항만 구하고 싶으니 다 죽어야 돼요. 그럼 X에 뭐 넣어야 돼? 그렇지. 0을 넣어야 싹 다 죽겠죠. 그럼 0, 0 넣으면 1의 10제곱이니까 A1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곧 나중에 1만 잘 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짝수랑 홀수의 구분이 되는 게 누구였죠? 그렇죠. 부호가 될 거야. 자, 짝수랑 홀수랑 부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정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갑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보시면 당연히 x, 변수가 x들밖에 없으니 뿔마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차근차근 갑시다. 자, 그럼 x에 1 넣고요. x에 마이너스 1 넣을 건데, 자, 선생님 위에 잠깐만 정리 좀 할게. 우리 많이 넣는 것보다 적게 넣는 게 편할 거니까 이 친구 x 빼기 1에 20제곱으로 바꿔서 풀어도 되겠죠? x 빼기 1의 제곱에 10제곱은 총 20번 곱할 거니까, 자, 그럼 1을 먼저 대입해 볼 거야. 얘들아,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면 1 빼기 1은 0이니까 얘는 따라서 0이 나올 거고, 그건 A0와 A1 해서 쭉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왜 앞에 두 개만 썼냐 그랬냐? 짝수의 대표, 홀수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x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을 해볼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의 20제곱이 나올 거야. 와, 이거 되게 빡센 것 같아. 그치? 자, 그럼 일단 마이너스 2의 20제곱이니 얘들아, 음수가 나오면 제발 음수부터 계산하세요. 마이너스를 20번 곱한 짝수가 될 거니 얘는 그냥 2의 20제곱이랑 다를 게 없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왼쪽은, 오른쪽이죠? 얘는 A0 빼기 A1. 자, 얘는 그대로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쭉 갈 거야. 됐어? 자, 그럼 짝수 대표와 홀수 대표를 잘 계산만 해주시면 될 거니까 한번 볼게요. 그럼 얘들아, A0, A0, A1, A1인데 여기서 홀수가 사라져야 되니까 얘네끼리 뭐 할까? 더해야지 둘이 없어지겠죠? 자, 그러면 둘이 더할 거니까 결론. 왼쪽도 더하시면 2에 20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거는 A0가 몇 개? 2개. 그 다음 뭐도 2개? A2도 2개 해서 쭉 짝수들이 2개가 나올 거야. 왠지는 알겠지?
위에 아래 하나씩 더할 거니까. 자, 그럼 2로 나누면 되니까 2를 20번 곱한 거에서 2를 한 번 나누니까 2에 19제곱이 나오게 될 거예요. 따라서 A0 더하기 A2부터 해서 쭉 갈 건데,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아까 뭐라 그랬죠? A0는 넘겨주셔야 되는데 A0는 1이었으니까 그대로 넘겨가시면 A의 19제곱 빼기 1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1번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잘 읽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홀수와 짝수는 부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하는 x를 대입하는 거지 x의 뿔마이를 대입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읽어보고 좀 하셔야 된다라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는 우리 숫자가 엄청나게 클 거니까 우리 그냥 계산하는 것보다는 뭔가 규칙을 잡아서 계산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당연히 작은 숫자를 한번 잡아볼게. 497을 선생님은 x로 한번 잡아볼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느낌이 오실지 아십니까? 갑니다. 루트. 길게 가자. 자, 497의 x면 499는 2를 더한 거고요. 501은 거기서 또 2를 더한 거니까 4가 나올 거고. 또 2를 더한 거니까 x 플러스 6이 나오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럼 4개씩이 있으니까 몇 개씩 묶을 거냐? 2개씩 묶을 건데 상수항의 합 또는 곱으로 볼 거야. 그래서 2랑 4 더하면 6이니까 0과 6을 더해서 총 이렇게 2개로 내가 뭐 할 거야? 묶어 볼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정리 좀 해볼게요. 루트. 자, 맨 앞에 2개를 곱했을 때 x제곱 더하기 6x가 나올 거고요. 자, 뒤에는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8 그리고 16이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우리 이제 뭐 할 거야? 공통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뭐 t, a 상관없어. 뭐 오랜만에 a라고 해볼까? 이 친구가 a고 이 친구도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요? 자, 그럼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 볼게. 올라오시면 루트 무슨 제곱?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이 나올 건데 이 친구 완전히 뭐야? 완전히 완전제곱식이죠. 뭘 완전히 뭐야? 자, 그러면은 루트 a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이 되면서요. 제곱하고 루트가 바꿔지면 원래는 절대값이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얘네가 497 제곱하고 497 곱하기 6해서 양수가 나올 거니까 그대로 그냥 a 플러스 4라고 써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됐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a 플러스 4니까 a를 다시 바꿔주게 된다면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됐어? 다시 x를 497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조금 생겼어요, 얘들아. 497을 요 x제곱 x에 넣고 x에 넣으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자, 그럼 해볼게. 자, 다시 올라와 볼까? 그럼 x에 대입하면 얘들아 497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6 곱하기 497 플러스 4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럼 이거 그냥 깡계산 할 거야? 아니야. 그럼 이렇게 할게. 얘는 497로 묶어도 돼요. 잘 봐. 497로 묶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x로 묶어서 x 플러스 6을 만든다라는 느낌이 될 거거든. 됐어? 그럼 봐봐. 똑같아. 그럼 497로 묶었으니까 얘는 497하고 6을 더할 거야. 됐어? 그럼 497에서 6을 더할 거니까 503이 나오게 될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하자. 둘이 몇 차이야? 3 차이잖아. 그럼 뭐야? 아, 이거 500에서 3 빼고 500에서 3 더하는 합차로도 볼 수 있겠네요. 이게 조금 더 간단할 것 같아. 됐어? 자, 그럼 500의 제곱은 25에 공이 몇 개? 하나, 둘, 셋, 4개. 빼기 9니까 빼기 5만 하시면 되겠죠. 왜? 9에서 4. 이거 더하니까. 됐어요? 자, 그럼 얘 계산 잘하자. 2, 4, 9, 9, 9, 5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얘는 마지막 계산만 조금 잘해주시면 돼. 아마 여기까지는 아주 깔끔하게 왔을 거야. 근데 이런 거 내는 건 얘들아 계산. 틀리시면 이거 봐봐. 보기 막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자, 요거 한번 잘 보시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됐습니까? 다음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두 복소수에 대해서 5z 더하기 오메가를 더해보래요. 자, 우리 z랑 오메가 조금은 불편하게 생겨 먹었으니까 고쳐보도록 할게. 자, 우리 루트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우리 아까 2번에서 했었죠. 뭐 해야 돼? 고쳐주셔야 되겠죠. 자, 얘는 2 빼기 뭐야? i가 되겠고 이 친구 2 플러스 i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위아래 똑같이 유리화 곧 실수화를 할 거니까 똑같이 뭐 곱해요? 2 플러스 i를 곱하게 되겠죠.
자, 그럼 밑에는 합차를 잘 이용해서 4 빼기 빼기 1이니까 5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 위에 완전 제곱식 때려봅시다. 그럼 4 플러스 4i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니까 이 친구는 5분의 3 플러스 4i가 나오겠죠. 괜찮겠어,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메가 볼게요. 오메가도 마찬가지야. 얘는 i가 곱빼질 거고 얘가 뭐야? 2i가 되겠죠. 루트 4i니까 그럼 곱하시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5z니까 왜 5z를 줬겠어? 요거 분모 난리라고. 자, 그래서 괄호 좀 칠게요. 3 플러스 4i에서 오메가를 더할 거니까 i 빼기 2를 더한다. 자, 그럼 얘는 1 플러스 5i로 계산이 깔끔하게 될 거고 얘는 겉모습에 쫄면 안 돼요. 다시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뭐 한다? 정리부터 하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은 2차 방정식을 줬어요. 자,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거 몇 가지? 3가지라고 했어. 첫 번째 뭐? 인수분해. 안 되면 근과계수 플러스 대입까지 해서 차수 내리고. 우리 하나 더 배웠죠? 뭐? 개수 맞추는 것까지 배웠고요. 세 번째, 그것도 안 돼. 그러면 근해 공식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했었어. 자, 그럼 첫 번째 볼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근과계수를 쓸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첫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라는 게 3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 요 정도로 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어. 그 다음 대입까지 해볼 거니까요. 알파 제곱 빼기 3알파 빼기 3도 0이고요. 뭐 베타도 마찬가지니까 쓰진 않을 거야. 됐어? 자, 그럼 문제를 볼게. 아, 뭔가 2차분의 2차를 봤을 때들아 얘네를 통분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보시면 차수를 내릴 수가 있겠죠. 잘 봐. 알파 제곱 빼기 3알파가 3이 될 거죠. 그럼 봐봐. 이 친구가 뭐라고요? 3이라고요. 다시 베타로 반대로 넣어서 보시면 이 친구도 3일 거야. 그럼 3 빼기 2는 1이니까 아, 뭐야. 이 친구 그냥 차수만 잘 내려주시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럼 이제 여기서도 두 가지 갈래길로 우리가 펼쳐나갈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볼 수 있어요. 됐어? 자, 그냥 곱셈 공식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을 거고요. 두 번째 방안은 얘도 마찬가지 차수를 내리기.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자, 둘 다 해볼게요. 당연히 곱셈 공식을 이용한다는 건 a제곱 더하기 아니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에서 2알파 베타를 뺀다라고 봐서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9에서 플러스 6이 되면서 얘는 1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괜찮아? 자, 차수를 내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알파 제곱을 여기서 보시면 알파 제곱이 뭐야? 3알파 더하기 3이죠. 그래서 3알파 더하기 3과 베타도 마찬가지 3베타 더하기 3으로 계산이 되면서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3배 때리는 거잖아. 얘네 둘만 봤을 때. 그러면 얘를 3배 때릴 거니까 9가 되겠고요. 3 더하기 3이니까 똑같이 6이 나오면서 15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야. 됐어? 자, 뭐가 편하든 간에 스스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2차 방정식에서 나오면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야 돼. 그치? 선생님 보통 3개, 4개까지 알려주고 있으니까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가 아닌 두 복소수라고 나왔다. 자, 체크부터 합시다. 자, 실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자, 실수가 아니라는 게 무슨 소리죠? 아, 허수 부분이 살아있어야 돼. 곧 얘는 허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이 될 수 없는 친구들을 이야기하겠지, 둘 다. 됐어? 근데 Z가 오메가 바랑 똑같대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Z랑 오메가 바랑 똑같으면 Z와 오메가는 무슨 관계요? 켤레 관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얘들아, 봐봐. Z의 켤레는 Z바죠. Z바는 바를 붙이면 되니까 오메가가 될 거고. 다시. 오메가의 켤레는 오메가 바니까 오메가 바가 Z니까 둘이 켤레 관계로 볼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이제부터 우린 Z가 조금 더 좋으니까요. 오메가를 뭐로 볼 거야? Z바로 한번 바꿔보면서 풀어볼 거예요. 자,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Z 곱하기 오메가니까 얘는 Z 곱하기 Z바가 될 거야. 그럼 난 이제부터 Z를 뭘로 볼 거야? 그냥 A 더하기 BI로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겠죠. 됐어. 자, 그럼 Z 곱하기 Z바는 그냥 우리 A 더하기 BI라는 친구와 A 빼기 BI라는 친구로 볼 수 있으니 합차 쓰시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자, 당연히 얘는
0이 될 수 없긴 해. 그치? 왜? 허수분이니까. 하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 어차피 얘는 i가 전혀 없을 거니까 항상 실수가 되는 게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다음 니은 볼까요? 자, z 더하기 오메가야. 우리 오메가가 뭐라고 했어? z바니까요. 봐봐. i 곱하기 z 더하기 그러니까 a 더하기 bi가 될 거고요. z바는 a 빼기 bi가 되면서요. 얘는 허수가 날아가겠지. 그럼 뭐만 남아? 2ai만 남을 거야. 됐어? 자, 근데 b가 0이 아니라 그런 거죠. 지금 b가 0이 아닌 거지 a는 0이 돼도 돼. 그치? 그럼 0이 들어가면 0이 되면서 실수가 되겠지만 만약 a가 0이 아니다 라고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a가 0이 아니면 순허수기 때문에 얘는 항상 실수라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 디귿 볼게요. 자, z바 분의 오메가가 뭐라고 얘들아? z바잖아, 켤레니까. 그러면 z바분의 z바는 뭐야? 그냥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는 그냥 항상 실수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랑 뭐야? 기억과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우리 이것도 많이 했었으니까 하나하나 잘 따져가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우리 요거 보여요? 요거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 그쵸? 우리 i 빼고 다 넘겨서 차수 내리기로 배웠죠. 갑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3x 빼기 1이 마이너스 루트 5i랑 똑같다. 요 정도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양변 뭐 한다? 제곱한다. 자, 오른쪽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자, 얘는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이 자, 오른쪽 조심해야 되겠죠?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플러스고요. 루트 5는 5, i는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가 나올 거야. 따라서 이 친구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 0이니까 3으로 약분 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는 0이다. 여기까지 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 우리 차수 내릴 거니까 한번 볼게. 당연히 얘들아 얘 뭔가 개수를 맞춰도 되고 그냥 x로 뭔가 묶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개씩 한번 볼게요. x세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뭔가 여기서 차수를 내리면서 보는 것도 괜찮겠지만 묶어볼게. 자, 여기 2x로 묶었을 때 3x제곱에 플러스 x가 나오면서 내가 먼저 2차부터 정리를 할 거야. 이게 뭔 말이냐? 3x제곱을 선생님이 2x 빼기 2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2x 빼기 2에서 그대로 x를 더할 거잖아. 그럼 3x 빼기 2가 나오겠죠. 됐어? 자, 그럼 그대로 또 전개해볼게. 이 친구는 6x제곱에 마이너스 7x가 나오면서 깔끔하게 정리가 또 2차로 완성이 되겠죠. 그럼 볼까 얘들아? 6x제곱은 얘를 당연히 몇 배 때리면 돼? 2배 때리면 되겠죠. 그럼 천천히 가볼게. 이 친구 2배 때리면 4x 빼기 4야. 거기다 7x만 빼면 될 거니 얘는 마이너스 3x 빼기 4까지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x 대신에 얘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보시면 3은 약분될 거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3루트 5i가 나올까요? 왜 3루트 5가 나와? 뭔 소리 하는 거? 뭔 소리 하는 거? 다시 마3을 곱하면 3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i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가 나오니 정답은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i가 나오게 되겠죠. 됐어? 그럼 정답 몇 번?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수 내리기 할 때도 잘 두 개씩 묶어 가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개수가 맞춰진다면 뭐 개수까지 맞춰주면 좋겠지만 맞춰지지 않으니 그냥 차수만 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이 값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x를 구하라고 했죠. 자, 우리 이것도 지난 회차에서 한번 했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분수의 계산은 당연히 뭐야? 나눗셈의 계산이 되겠죠. 자, 우리 나눗셈을 할 거니 직접 나눠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3차를 우리 1차로 나눌 거니까 오랜만에 조립제법이라는 걸 좀 써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 나오면서 조립제법 쭉 쓰게 된다면 갑니다. 마3으로 해야 되겠죠? 그럼 1, 마3, 0, 0, 마이너스 1, 3이 되면서 마이너스 8이 딱 하고 남아야 될 거야. 됐어?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얘는 x 플러스 3 곱하기 뭐야? x제곱 빼기 1 되겠고요. 마이너스 8이 남겠죠. 됐어? 자,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바뀔 거냐? x제곱 빼기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친구가 자연수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이 친구가 왜 이게 또 흰색이야? 이 친구가 당연히 자연수나 뭐 정수 같은 게 되시면 되겠죠.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따라서 x 플러스 3은 8의 약수가 될 건데 양의 약수인지 음의 약수인지 모르니까 전부 다 따져볼 겁니다. 자,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갑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3은 8의 약수니까 천천히 가면 1, 2, 4, 8도 있을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3이 왜 나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당연히 x가 될 수 있는 거 그대로 다 써보게 된다면 3을 다 빼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3을 빼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3 빼면 5가 될 거고 밑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나오면서 x가 총 후보가 8개나 있어요. 됐어? 자, 그때 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거잖아. 자연수. 정수가 아니야. 자연수야. 자, 그럼 그대로 뭔가 대입을 해보면서 찾아내실 건데요. 갑니다. 얘들아,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곱수에서 1을 빼는 거잖아. 됐어? 그럼 보세요. 제곱수에서 1을 뺄 때 마이너스 2부터 쭉 넣어봐. 뭐 마이너스 11도 좋고요. 뭐 다 넣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얘네 둘만 넣었을 때 0이 되면서 얘가 음수, 아니 전체가 0이 나올 거야. 다시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5를 우리 다 넣어봐야 돼. 한번 넣어볼게. 예를 드는 거야. 마이너스 2 넣어볼까? 그러면 첫 번째 3 빼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8이야. 그러면 자연수가 안 되겠죠. 탈락. 다시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죠.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2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얘도 탈락이 될 거야. 자, 1 넣어볼까? 0 되고 1 넣으면 4분의 8인데 앞에 음수 있으니까 얘도 탈락이 될 거라고. 이걸 다 조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얘 볼게. 얘 되게 간단하다. 5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24가 되겠지. 자, 밑에 쓸게. 24 빼기 5 넣으면 1이니까 얘 되겠네요. 됐어? 다시 마 4를 넣어볼게. 16이니까 15에서 마 4를 넣게 되면 플러스 8이니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잘 봐. 얘 가능해. 근데 여기서 느낌이 오지 않니? 지금 3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나 마이너스 7 같은 거 대입하시면 얘가 음수가 돼버려요. 그럼 얘가 음수가 된다는 건 앞에 거랑 합치면서 플러스가 될 거고 점점 절대값이 커지면서 이 친구도 양수가 나와서 전부 다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됩니까? 따라서 싹 다 더하시면 얘네 둘이 더하면 0이 되겠고 마이너스 11에 마이너스 11까지 더할 거니 정답은 마이너스 2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떤 관찰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어려운 거니까 생소한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나눴을 때 자연수가 된다는 건 이 나머지마저도 뭐가 돼야 돼? 나눠 떨어질 거니까 x 플러스 3은 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자연수라는 조건까지 잘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이 조금 필요하겠지. 됐습니까? 다음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자, 읽어보면서 해볼게. 2차 함수 그래프가 y축과 점 A에서 만난대요. 자, y축과 만나니까 이 A라는 좌표는 0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0,6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x축과도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당연히 x축과 만난다는 건 얘네와 0과 같은 거죠. 인수분해 됩니까? 그렇죠. 얘 b는 1,0이 될 거고 이 친구 6,0이 되는 것까지 스스로 인수분해하면 여기까지 될 것 같아. 괜찮을까요? 자, 그때 점 p a, b래요. 자, p라는 점이 있는데 이게 a, b야. 이 P라는 점이 곡선 위를 따라 움직인다는 건 이 곡선 위를 뭔가 움직일 거야. 그러면 그냥 얘는 위의 점이 될 거니까 자, 이 위의 점이니 우리 위의 점 나오면 뭐 한다 했어? 대입이라는 걸 좀 해보자고. 대입은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일 거니까요. 자, 그럼 대입해봤을 때 B라는 친구는 뭐죠? A제곱 빼기 7A 플러스 6이라는 정보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거야.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자, 곡선 위를 따라 점 A에서 C까지 움직이네. 자, 파란색으로 볼까? 점 A에서 점 C까지 움직인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 되겠죠. 파란색처럼. 됐어요? 자, 그때 5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자, 볼게. 얘들아, 5A 더하기 B잖아. 근데 우리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겠죠?
B라는 친구가 이거잖아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A제곱 빼기 2A 플러스 6이라는 새로운 2차 함수가 나올 건데 A에서 C까지 움직일 거야. 근데 얘 변수가 누구야? A야. A가 의미하는 건 뭐죠? X좌표죠. 따라서 0부터 6까지밖에 못 움직이니 여기서 중요한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여기 A부터 C까지 이렇게밖에 못 움직인다는 건 A의 활동 반경이 0부터 6까지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2차 함수 나왔으니 당연히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당연히 축의 방정식은 A제곱 빼기 2A 더하기 1 완전정식 만들면 축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됐어? 자, 그럼 0부터 6이니까요. 0은 이쪽에 있을 거고 6은 저 멀리 있겠네. 괜찮겠니?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볼 거니까요. 당연히 언제 최소가 나오고 1일 때 최소가 나오겠죠. 자, A가 1일 때 최소가 나올 거고요. A가 며칠 때? 저기 멀리 있는 6일 때 최대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1을 다 대입하면 7 빼기 2니까요. 5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자, 6 대입하시면 36에서 12 빼니까요. 36에서 12 빼면 24 더하기 6이니까 3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뭐하려? 더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내가 구하고 싶은 건 35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 읽으면 얘도 최대 최소의 문제 활용이 될 수 있으니 문제를 천천히 읽고요. 자, 위에 점 나오면 제발 대입하자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할게요. 됐습니까? 다음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 줬어요. 자, 뭐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해. 그때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주고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조건부터 볼까? 자, 첫 번째 조건에서 너네한테 절대값 알파랑 절대값 베타가 준다는 건 뭐냐면, 자, 알파와 베타의 절대값은 같다라는 거지. 됐어? 그럼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크기가 같다라는 뜻인데, 알파 베타가 음수라는 건 크기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 아, 이 친구 때문에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야. 자, 우리 이거 어제 보지 않았냐? 부호가 다른데 다르다 다름 부호가 다름. 자,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이 똑같아? 그럼 둘이 딱 무슨 차이야? 아, 부호 차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 하나가 알파면 하나는 마이너스 알파. 자, 절대값은 똑같아. 근데 부호가 달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가진다는 건 내가 이거 무슨 공식이라고 이야기했죠? 합차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 이건 합차 공식을 너네한테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 그럼 합차라는 건 당연히 그냥 두 근의 합과 곱을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두 근의 합은 당연히 마이너스를 붙인 상태에서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될 거고 이 친구 0이 될 수밖에 없죠.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를 더하면 두 근의 합은 0이 될 수밖에 없고, 동시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해서 여기 2차 방정식 푼 다음에 a의 범위에 맞춰서 하나 골라주시면 되겠다가 끝이 나오겠죠. 자, 그럼 결론 냅시다. 자,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는 없애도 되는 거니까 바로 인수분해 때리시면 a 플러스 1과 a 마이너스 2가 0이 될 거야.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과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뭐 대입해도 되는데 그냥 얘 정리하시면 1보다 커야 되겠죠, 2a가. 그럼 당연히 a는 무슨 수가 나올 수밖에 없니 얘들아?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a는 뭐야? 2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을 어색해 하시면 안 돼요.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배웠던 합차 공식,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근을 갖는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다음 1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2차 방정식이 두 근 중 하나를 알파라고 둔대요. 자, 알파라고 줬으니까 내가 지금 구할 수 있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뭔가 두 근을 줬으니까, 두 근을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니까 볼게요. 좀 특수한 케이스이긴 할 것 같은데 한번 차근차근 따져볼게. 얘들아, 우리 일단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뭐 쓰기로 했냐면 근거계수를 쓰기로 했죠. 그리고 플러스 대입까지 생각을 해볼 건데요. 그럼 두 가지 한번 보여줄게요. 첫 번째는 근거계수를 써볼 거야. 얘들아, 한 근을 뭔지는 모르지. 그럼 두 근의 합을 볼까? 얘분의 얘야, 그치? 음수 있으니까. 근데 얘도 뭐 알 수 있는 게 없어. 하지만 곱은 알아. 야, 두 근의 곱이 뭐예요?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알파분의 2가 나올 수밖에 없지.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니. 그러면 두 근의 합이 뭐예요?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분의 2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알파 빼기 알파분의 2가 두 근의 합인 5분의 3k 플러스 1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우연일까? 아니죠. 그걸 유도한 거죠. 얘네와 얘가 같을 수밖에 없으니 첫 번째 k는 5분의 3k 플러스 1이 되면서 양변에 5를 곱해서 풀면 되겠죠. 그럼 얘는 5k가 3k 플러스 1이니까 2k가 1이 나오겠죠. 그럼 k는 뭐예요? 2분의 1이 나오겠다. 이 정도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근거계수를 이용할 수 있겠구나. 왜? 나한테 두 근의 곱을 알려줬으니 역으로 근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방법 볼게요. 선생님, 근 하나밖에 없으면 대입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쵸? 그럼 대입도 해볼게요. 자, 그럼 대입했을 때 알파를 넣을 거잖아.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양변에 알파를 대입하시면 5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1에 알파 마이너스 10이 0이야. 됐어? 자, 그럼 이 모양을 볼 때 얘도 마찬가지 양변에 알파를 곱해도 상관은 없겠죠. 갑니다. 자, 밑에 식을 잠깐 보시면 알파 제곱, 자 k를 잠깐 넘길게. 그럼 마이너스 k 알파 그리고 마이너스 2가 0이야. 그럼 얘네들이 똑같이 만들어 주려면 5알파 제곱이니까 똑같이 여기 5배를 때려서 5알파 제곱 빼기 5k 알파 마이너스 10이 0인데 얘도 한번 보시면 너무 똑같죠. 5알파 제곱과 5알파 제곱 똑같고 마이너스 10과 마이너스 10이 똑같으니 가운데가 똑같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도 개수 비교하게 된다면 3k 플러스 1이 5k랑 똑같을 거니까 얘랑 식이 완전히 동일해서 k는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정도도 생각할 수 있죠. 자, 대입해서 뭐 하면 돼? 문제를 맞춰가셔도 되는 거야. 문제를 잘 맞춰서 풀어가셔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여기 근거계수랑 대입은 전혀 흐트러지지 않는 개념이 되셔야 돼. 됐습니까?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의 세 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고 줬으니까 자, 길이네요. 뭐부터 체크? 그렇지. 얘들 양수다 꼭 체크하셔야 돼. 길이니까. 자, 그때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줬는데요. 얘가 중근을 가질 때 삼각형 ABC가 어떤 삼각형인지 볼 거니 당연히 얘를 풀어봐야 알겠죠. 자, 중근을 가진다는 건 당연히 완전제곱식 또는 판별식이 0이니까요. 판별식, 짝수 판별식을 썼을 때 그대로 가볼게. 그럼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요. 빼기 3의 ab, 그 다음 bc, 그 다음에 ca를 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센스 있는 친구들 바로바로 풀 수 있을 것 같아. 봐봐. 이 친구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뒤에 뭐가 붙죠? 2ab, 2bc, 2ca죠. 근데 여기 몇 개를 빼래? 3을 빼래. 3배를 한 걸 뺄 거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또 이거 이해 못해라 또. 2ab, 2bc, 2ca. 3ab, 3bc, 3ca를 뺄 거니까 하나가 빠지겠죠. 우리 이거 너무 많이 나왔잖아. 뭐 하라 그랬어 이거?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a 빼기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b 빼기 c의 전체 제곱, 그 다음 c 빼기 a의 전체 제곱이 나오면서 이렇게 풀어가기로 했었죠. 얘가 0이 나온다. 곧 얘네 둘이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되게 중요하고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복습을 하세요. 자,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기 위해선 제곱들이 다 0이 될 수밖에 없어서 a와 b가 똑같아. 근데 b랑 c도 똑같아야 되니까 a랑 b랑 c가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무슨 삼각형? 얘는 정삼각형이 나오겠다. 요 정도로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요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가 요렇게 2분의 1에 2배씩 때린 다음에 완전제곱식꼴로 하나씩 잘 맞춰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중요해요. 됐죠? 이거 안 돼. 까먹으면. 됐죠? 다음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볼게요. 자, 최고 차항계수가 a인데요. a가 무슨 수? 양수인 fx 2차함수 줬어요. 그럼 무슨 볼록이야? 일단 아래로 볼록이네. 아래로 볼록. 아볼이라고 쓸게요. 자, 그때 가랑 나의 조건을 잘 만족시키면서 그때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차 함수와 직선과 만난대요. 그때 만난 x의 좌표를 2랑 3이라고 놨으니까 우리 만난다라고 놨으니까 어떻게 놔야 돼? 같다라고 놓을 수 있겠죠. 봐봐. 그럼 fx와 3ax 빼기 8을 같다고 놨다라고 풀 수 있겠죠. 그럼 잘 봐야 돼. fx 빼기 3ax 플러스 8이 뭐예요? 0이 되면서 그때 x는 2랑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봐봐. fx는 2차고요. 얘는 1차예요. 2차에서 1차를 빼면 2차가 나올 테니 당연히 근이 2개 나올 거고 분명히 얘기했다. 근이 나왔다는 건 인수분해꼴로 표현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얘는 당연히 맨 처음에 이 친구 전체가 a로 묶인 다음에 x 빼기 2와 x 빼기 3으로 완성이 될 거야.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겠죠. 왜? 여기서 이거 뺀 게 2차 방정식인데 그때 근이 2랑 3이죠. 최고차항의 개수는 이 친구, 2차 거 따라가야 되니까 a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됐어? 자, 그럼 fx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자, 전개 좀 해볼게요. 자, fx는 잘 봐야 돼. 뭔 말 하는지. 얘를 전개하시면 ax 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5ax 그 다음에 플러스 6a가 나올 건데 봐. 그럼 이 친구 마이너스 3ax 더하기 8을 넘길 거니까 플러스 3ax 마이너스 8이 나올 거야. 그럼 정리. 그럼 ax 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에 6a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요? 아, 그럼 fx가 대략적인 거 구해줬는데 자, 나 조건 볼게요. 0부터 4까지 fx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6이래. 그럼 그림을 그려볼 건데 이게 무슨 볼록일까? 당연히 fx는 아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볼게. 이렇게 그릴 거야. 그럼 얘네가 뭘로 묶이니? a로 묶이지. 잠깐 봐봐. a로 묶이면 x제곱 빼기 2x까지 올 거예요. 그럼 생각하자. 뒤에는 안 쓸게. 뭐 쓸까? 6a 빼기 8? 그러면 얘는 꼭지점, 곧 축이 뭘 수밖에 없어? x제곱 빼기 2x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축은 뭐다? 1이다. 됐어요? 자,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재? 0부터 4까지 볼 거니까 아, 뭐야? 0부터 4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볼 테니까요. 당연히 최소값은 언제 나와? 1일 때 나올 수밖에 없죠. 아, x가 1을 넣었을 때 최소값인 마이너스 6이 나올 테니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지. 왜? 꼭지점의 좌표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 자, 결론이야. 마이너스 6은 y 좌표니까 y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이라는 친구는 1 대입해볼까? 1 대입하면 a 빼기 2a 마이너스 a 더하기 6a니까 얘는 4a에서 a 더하면 5a 빼기 8이 나오겠죠. 자, 됐습니까? 자, 그럼 넘어가시면 2라는 친구가 5a가 나오겠지. 따라서 a는 뭐야? 5분의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얘기했죠. 여기서 2차 방정식의 형태를 잘 만들어서 fx를 구하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fx를 구했으면 2차 함수니까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연습하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걸 선생님이 차함수라고 이야기했는데 2차와 직선이 만난다. 일단 만난다고 했으니 갖다 놓은 다음에 차수 비교했을 때 2차에서 1차를 빼면 2차겠죠? 그때 근을 가지면 아, 요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 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1번은 옵티마이저에서 나왔던 문제를 좀 응용해서 냈으니까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가조건, 나조건, 다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의 둘레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으니 내가 봤을 때 가가 제일 빡셀 것 같으니까 가를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일단 C로 내림차순이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묶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앞에 이 친구 마이너스로 묶게 된다면 A 더하기 B의 C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자, 이 친구 마이너스에 A로 묶어볼까? 그러면 A 더하기 B가 나오는 게 될 거야. 아, 그러면 A 더하기 B까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자, 그 다음 얘도 한번 묶어볼까? 이 친구 뭘로 묶이죠? B 제곱으로 묶이죠. 그럼 A 더하기 B가 나올 거고요. 자, 한 번 더. 이 친구 A랑 B 제곱으로 묶을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친구도 A 더하기 B까지는 묶일 수 있을 것 같아. 아, 자리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자,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문제에서 A 더하기 B로 묶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묶어볼게.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로 묶었을 때 잘 보세요. C 세제곱 플러스 AC 제곱 플러스 B 제곱 C 플러스
AB 제곱까지 오면서 이 친구가 0이 돼야 돼. 그럼 잘 봐. 일단 마이너스는 어차피 양변에 음수를 곱해도 0이 될 거니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A 더하기 B가 0이 될 수는 없어. 자, 문제 봐봐. 삼각형의 길이라고 줬으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0이 될 수 없으니까 그냥 날려도 될 것 같아. 자, 그럼 얘도 몇 개씩 묶어볼까? 예, 당연히 2개씩 묶어봐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2개씩 묶었을 때 봐. C제곱을 묶으면 C제곱에 C 더하기 A가 될 거고, 얘도 B제곱을 묶으면 C 더하기 A가 나오게 될 거예요. 걔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아, 지금 문제 잘못 묶었죠? 이 친구 마이너스고 이 친구도 마이너스겠지, 그치? 앞에 마이너스를 묶었으니까. 됐어? 그럼 어디서? 여기가 마이너스로 묶이겠다. 따라서 얘도 C 플러스 A로 묶었을 때 C제곱 빼기 B제곱은 0이다. 그럼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아. C 더하기 A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지. 길이 더하기 길인데 어떡해? 그럼 얘들 합차니까 얘들아 요 정도 풀 수 있겠니? C 더하기 B랑 C 빼기 B가 0이 될 거니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 0이 될 수 없지. 길이 더하기 길이는 안 되니까. 따라서 B랑 C랑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다 정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어? 아, B랑 C랑 똑같으니까 나 조건을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보면 되겠죠. B랑 C랑 똑같으니까 한 문자로 맞출게요. 얘를 7C를 7B로 바꾸면 되니까 13A는 10C랑 똑같다라고 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해볼게요. 자, ABC의 넓이가 240이니까 그려보면서 할 건데 일단 B랑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 B랑 C가 똑같을 거니까 선생님 여기를 A라고 두고 B, C면 여기가 B, C 둘 수 있겠죠? 자, 그럼 둘이 똑같고 봐. 비례식이거든. 자, A 대 C가 몇 대 몇? 10대 13이니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A랑 C가 10대 13이니까요. A를 맞나요? 10대 13, 맞죠? 10대 13이니까 여기를 10K라고 두고 여기는 13K라고 두고 이 친구도 13K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특징은 뭐였어? 두 변의 길이 같고 두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뭐 하면 돼? 수선의 발을 그대로 내렸을 때 당연히 2등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가 13K이고 얘가 5K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절반씩 나눠 가지니까. 그럼 13대 5대 여기는 12K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까지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넓이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는 당연히 10 곱하기 12K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20K 제곱에서 반띵하니까 60K 제곱이 나오겠죠. 선생님 말 잘 따라와야 돼. 10이랑 10 곱하면 120K 제곱, 그치? 근데 반띵하면 60K 제곱이니 그게 240이 나오겠다. 그럼 따라서 K 제곱은 4가 나오겠지? 그럼 K는 뭐겠어? 뿔마 2지만 그냥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왜? 길이잖아. 길이. 자, 그럼 그때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13K, 10K, 13K를 더할 거니까 자, 26에서 10, 36K를 구하는 거랑 똑같을 거니까요. 그대로 대입하시면 72라는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어떤 게 핵심이냐? 길이를 주는 걸 알고 있고요. 가조건에서 잘 묶어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조건에는 하나 더 쓰면 얘는 비례식을 나한테 줬기 때문에 비율 관계 정도는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야 돼요. 길이의 비를. 그리고 이등변이 나오면 무조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반띵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으니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고요. 반띵했을 때 수직 이등분이니까 직각 삼각형까지 잘 유도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음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함수 fx가 아래로 볼록을 주고 있네요. 자, 우리 가조건. 너무 중요하지 않았니? 자, 우리 가조건에서 f-2랑 f4랑 똑같대요.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서 볼게요. 이 친구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어디서의 함수값하고 -2에서 함수값하고 4에서 함수값이 똑같대. 자, 함수값이 똑같다는 건 뭐라 그랬지? 높이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높이가 똑같다는 건 가로선을 그었을 때 당연히 이 y값이 똑같다라는 걸 의미하겠지. 그럼 따라서 이 친구의 좌표는 -2라는 x좌표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4라는 좌표가 나올 거야. 그거에 어디가? 중간이 무조건 축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2와 4를 더했을 때 2가 되니까 그거의 중간인 뭐가? 1. x가 1일 때 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x가 1일 때 축이라는 건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죠?
a까지 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 해볼게. 이 친구를 내가 fx를 어차피 나중에 다 구하면 되는 거니까 x 빼기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k라고 바꿔도 상관은 없겠지. 어차피 얘를 전개하면 a랑 b가 나오는데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a, b가 아니에요. f3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굳이 a, b를 구하지 않고 여기다 3 대입해서 k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족권으로 나는 여기서 뭘 구할 거냐면 선대칭을 이용한 축을 잘 구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조건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조건에서 2차 방정식 얘네 두 근을 줬는데 2차 방정식도 나왔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근거계수 썼을 때 자, 써볼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예요? 4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가 뭐죠?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치? 자, 근데 F 알파와 F 베타 곧 여기다가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10이 됩니다. 했으니까 그냥 대입해보면 되겠죠. 자, 우리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대입하는 수밖에 없어. 자, 대입해볼게. 이 친구 알파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베타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몇 K? 2K가 10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해서 그냥 전개만 잘 하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이 친구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거야. 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그리고 플러스 1 더하기 플러스 1이니까 2 더하기 2K가 10이 나오면서 그냥 근거계수 있는 거 잘 이용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만 잘 구하시면 되니까 자, 봐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얘 제곱하면 16이 될 거야. 그치? 근데 뭘 빼줘야 돼?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뺄 거니까 4를 빼서 12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 결론 마무리 지어봅시다. 그럼 이 친구 12가 되겠죠? 12에서 뺄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4니까 마이너스 8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더하기 2가 되겠고요. 더하기 2K가 10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 정도 풀 수 있겠죠? 자, 계산합니다. 얘는 12에서 8 빼면 4. 4 더하기 2는 6. 그럼 이 친구가 6이 되니까요. 이 친구는 4가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K는 뭐예요? 2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F3을 구하라고 이야기했으니 대입하시면 2의 제곱은 4 더하기 K는 2가 되니까 정답보다 6으로 계산이 가능하겠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의 핵심은 뭐냐면 축을 구하는 게 핵심이 될 거고요. 나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2차 방정식의 근거계수를 잘 이용하시면 될 것 같으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가를 잘 풀면 돼. 가를 잘 풀면 쭉쭉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되겠고요. 얘들아, 시키는 걸 안 하니까 못 푸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은 200개의 다항식이 있대요. 총 200개의 다항식이 있는데 어떤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지금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2x, x제곱 더하기 2x는 그대로 있고 뒤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부터 해서 200까지 오는 거. 아, 상수항만 달라지는구나. 근데 이 200개 중에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mn은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당연히 개수를 비교해 가시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전개해 볼게요. 자, x제곱에 둘이 더하시면 m 빼기 n에 x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mn이 나올 거예요. 됐어? 자, 그러면 이 친구 이용 왜 써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똑같아야 돼. 그럼 얘들아, 누가 고정이었어 아까 방금? 그렇죠. m 빼기 n이 고정이었어. 뭘로? 2로. 2로 다 고정이 되었으니까 m하고 n의 차이는 무조건 2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m하고 n은 자연수니까 당연히 m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몇 개 쭉 나열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얘들아, 200개 못 구하고 그리고 너네가 요거까지 신경 썼어야죠. 점 3개 나왔으니 당연히 규칙 정도는 생각할 수 있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차근차근 볼게. 얘들아, 당연히 m하고 n이 자연수니까 2가 되려면 첫 번째 뭐랑 뭐밖에 없어? 3, 1밖에 없겠죠. 자, 그 쌤이 여기서 m하고 n의 순서상을 좀 써볼게. 3, 1이야. 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뭐니? 3이니까 마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잠깐 없애고 풀게. 그럼 3은 200 안에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겠죠. 좀 더 써보자. 그럼 차이가 하나씩 올라가면 4 곱하기 2는 8이 나오겠죠. 당연히 200 안에 들어가겠고. 자, 5 곱하기 3도 15니까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쭉 올려볼게. 그럼 우리 그냥 대략 큰 거 한번 해볼까? 뭐 한 8 해볼까? 8 하면 둘의 차이가 2가 나려면 8, 6, 48이야. 아직 멀었잖아. 그치? 조금만 더 키워보자. 자, 조금만 더 키워보자.
조금만 더 키워서 뭐 예를 들어 10 같은 거 해볼까? 10 그리고 8이야. 그럼 80이 될 수밖에 없죠. 뭐 키워봤자 10을 키우면 안 되겠죠, 얘들아? 10 정도 키워봤자 뭐 별거 없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우리 15까지 한번 키워볼까요? 몰라, 선생님 찍는 거야? 15예요. 그리고 두 개 차이가 나니까 13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뭐가 돼? 150에서 자, 10 곱할 거죠? 150에서 45를 더할 거니까 아니죠? 45를 195. 뭔가 찍었는데 됐어. 다시 16하고 14를 계산해 볼게. 그럼 160에서 4를 곱하면 64니까 224가 되겠네. 200을 넘어갔죠. 그러면 얘는 몇 개까지밖에 될 수가 없는 걸까? 자, 3부터 세는 거 아니야. 1부터 세는 거지. 1부터 13까지 가능하니 이때 다항식 개수는 몇 개야? 순수성이 될 수 있는 건 13개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다. 자, 이거 진짜 선생님이 찍은 거예요. 대략. 이건 센스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너네도 계속 늘려봐야 돼. 그냥 이걸 주고 장착 쓰고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규칙이 보일 거니까 어느 정도 큰 거 숫자를 대입을 해서 줄여나가시고 하시면 될 거니까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문제 잘 보시면 규칙구하라는 문제 좋고 우리 자연스러운 조건까지 좋기 때문에 케이스를 잘 맞춰 나가시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도 유형이 되게 익숙할 거야. 왜? 한번 했었죠. 몇 회죠? 아마 우리 현강에서 했을 것 같아. 현강에 몇 회냐면 5회입니다. 5회에서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fx랑 qx가 2차 다항식이라고 줬으니까 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때 qx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까지 줬으니 활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가는 px 더하기 qx가 4인데 우리 이거 나중에 집중하기로 했죠. px랑 qx를 더했을 때 4가 나온다는 건 2창의 계수와 1창의 계수가 부호 반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상수항의 차이가 4가 될 수밖에 없다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어? 자, 그럼 봐봐. 왜 2차 줬냐고 했냐면 4차가 나왔으니까 2차 곱하기 2차. 곧 뭐? 얘를 인수분해하라는 것. 곱으로 표현해라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갑니다. 그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니까 우리 그대로 풀 수 있겠죠. 이제부터 P랑 Q라고 해볼게. P 더하기 Q야. 왜 갑자기 소문자가 나오죠? P 더하기 Q야. 그리고 P제곱 빼기 PQ 더하기 Q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됐어? 근데 우리 P 더하기 Q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얘는 4가 되겠고요. 자, 이 친구 완전 제곱식 조금만 더 이용하게 된다면 P 더하기 Q의 전체 제곱에 빼기 3PQ가 나오는 거 확인이 될 수 있겠죠. 됐어? 자, 그럼 차근차근 계산을 해볼게. 그럼 이 친구 첫 번째 4로 약분이 가능할 것 같아. 자, 4로 약분하시면 자, 잘 봐야 돼. 3x 4제곱 플러스 6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4가 나올 거야. 누가? 이 친구가. 됐어? 근데 P 더하기 Q가 뭐였어? 4였지. 제곱하면 16이 되겠죠? 16을 넘길 거니까 이 친구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그 친구는 마이너스 3PQ가 되는 게 확인이 되겠죠. 됐어? 자, 그럼 P 곱하기 Q라는 친구는 마삼으로 약분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x 4제곱 마이너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나오면서 조립제법을 이쁘게 때리면 되겠죠. 됐어? 갑니다. 그럼 조립제법 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조심. 1차항의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0으로 계산하시고 4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싹 다 더해볼까? 싹 더해보시면 마3, 마4, 4 없어지니까 1로 조립제법 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3, 마3, 마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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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 1로 하면 안 되겠죠. 다 음수니까. 그럼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로 하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얘는 안 되니까 2로도 안 할 거야, 얘들아. 왜 2로 안 하냐면 모든 게 음수인데 계속 곱하면 음수밖에 안 나오니까 마이너스 2로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4 해서 딱 떨어지게 되겠죠. 됐어? 자, 그러면 지금 인수분해가 두 개로 가능해졌어요. x 빼기 1과 x 플러스 2 그리고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나오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잘 봐. 그러면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조금 더 잘 될 거야. 봐봐. 뭔 말이냐? 얘가 x 빼기 1이고 x 플러스 2고
x 플러스 1, x 빼기 2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잘 보세요. 아까 선생님 얘네 둘이 뭐라 그랬어? 2차 항과 1차 항의 개수가 부호만 달라야 돼. 다시 2차 항과 1차 항의 부호가 달라야 돼. 크기도 똑같아야 되고 부호가 달라야 된다고. 됐어? 자, 그럼 조작을 잘 해볼게요. 얘들아, 봐봐. 얘네끼리 더하고 있고 얘네끼리 빼고 있지 않니? 그럼 얘네끼리 곱하고 얘네끼리 곱해볼 거야. 잘 봐. 첫 번째 보시면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야. 그리고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를 빼먹었네. 그쵸? 그럼 다시 쇼하고 있어. 와, 지금 틀릴 뻔했어, 우리. 선생님 다시 찍고 싶지 않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 다시 이해해 주시고 봅니다. 마이너스죠? 그쵸?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묶었을 때 뭐가 가능하지 않을 거니 얘를 그대로 갖고 가시면 이 인수분해 더 안 되겠죠? 큰일 날 뻔했어. x제곱 플러스 x 빼기 2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빼기 2가 나올 거야. 근데 2차랑 1차의 부호가 다른지 확인해 볼게. 다르고 달라요. 더했을 때 사라지죠. 근데 둘이 더하면 뭐가 돼? 마사야. 돼, 안 돼? 안 되죠. 둘이 더했을 때 마사가 안 되니까요. 자,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곱할 거냐면 이 마이너스를 그대로 떼서 여기다 붙여버릴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그리고 얘 마이너스 없어졌으니까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시 둘의 부호가 달라. 근데 더했을 때 4가 나오니까 완벽하겠지. 근데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건 qx니까요. 이 친구를 qx라고 둘 거고 이 친구를 px라고 둘 수밖에 없을게. 됐어? 자, 그러면 P1을 구할 거니까 1 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2여서 이 친구 4가 될 거고요. Q2니까 여기다 2 대입하면 마사, 마2. 그럼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에서 2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따라서 이 친구 답은 뭐야? 0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겠죠. 됐어? 자, 이 문제 되게 중요합니다. 푸는 방식은 그냥 똑같아. 똑같지만 여기서 모양 맞춰가는 과정을 잘 스스로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다음 2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수 A에 대하여 이 차함수 fx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때 가나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얘들아, f2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건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A가 바뀌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갑니다. 하나씩 가볼게. 자, 그럼 2차 함수 나왔으니까 좀 그려보긴 하셔야 될 것 같으니 얘를 꼭지점부터 빨리 구해볼게요. 자, 2로 묶었을 때 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까지 가능하니까 선생님 얘 당연히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x 빼기 a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2까지 완성됐어. 자, 그러면 얘는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에 아래로 볼록에서 꼭지점이 a, 2가 나올 거야. 자, 그럼 이 범위에서 최소값은 항상 2가 될 수밖에 없지. 범위가 없을 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차함수는 아무리 내려가봤자 2까지밖에 못 내려간다 정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야. 범위를 설정을 했을 때, 그치? 자, 가조건 볼게요. 3부터 15 사이에 fx의 최소값은 2래요. 그러면 무조건 이 2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네. 그러면 우리가 3부터 15는 대략 뭐 이쪽, 3부터 15는 이 정도로 갖고 갈 수 있으면서 얘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해됐어? 자, 그럼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여길 벗어나면 안 되겠지. 따라서 A는 A의 범위를 3부터 어디까지 볼 수 있어? 15까지로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 얘들아, 예를 들어볼게. 만약에 이렇게 왼쪽에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는 최소값이 얘죠. 근데 2가 돼, 안 돼? 안 되지. 무조건 얘를 갖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3이 이렇게 붙어 있을 때 포함하죠? 15가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도 포함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3부터 15까지를 첫 번째 가조건에서 주고 있는 거다. A는 3이랑 15 사이만 움직일 수 있겠다. 됐습니까? 자, 근데 3부터 9, 9부터 15까지의 얘네 최대와 최소가 똑같대요. 자, 볼게. 얘들아. 여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봐봐. 3부터 9까지의 fx의 최대값이래. 얘들아, 3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3이 있고 쭉 올라갈 건데 봐. 여기서 중요한 건 2차 함수의 특징 중 하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3부터 15까지 봤을 때 딱 중간인 9를 봤을 때 왜? 얘네들의 중간이 9야. 봐.
fx의 최대값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자, 확인해 볼게. 얘들아, 기본적으로 이 생각부터 좀 해봅시다. 우리 얘네들의 중간이 어디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왜? 3하고 15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볼 거냐? 가운데부터 볼 거야. 가운데. 왜 가운데부터 먼저 볼게? 봐. 가운데가 무슨 소리냐면 이게 A지. 그러면 절반이 딱 되는 3하고 15를 볼 거야.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얘네들의 중간이 얘가 9가 될 때부터 보겠다는 거야. 똑같은 거. 봐봐. 이게 무슨 소린지. 지금 이 9라는 것 자체가 3과 15의 중간이니까 중간부터 보겠다는 거고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틀어버릴 거야. 그래서 어려운 거야. 잘 봐. 자, 3부터 9까지는 얘부터 여기까지의 최대값이 3이야. 됐어? 그리고 9부터 15까지 최소값은 여기야. 그럼 둘이 같아 달라? 달라. 됐어요? 그러면 한쪽은 최대를 물어보고 있고 한쪽은 최소를 물어보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니? 자, 얘는 이 범위 내에서 무조건 뭐만 한다?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알려줄게. 자, 생각해보자. 제가 말했죠. A가 3부터 15까지 볼 수 있다라고. 자, 그럼 그림 두 개 그려볼 건데 이거 지워도 되겠죠? 지울 겁니다. 지금 자리가 없어서. 봐봐. fx를 이렇게 한번 봐볼게. 자, 똑같아. 아래로 블록 두 개 한번 그려볼까? 하나, 두 개를 이렇게 그려볼 건데 가운데가 3이야. 아, A죠. 얘도 가운데가 A야. 됐어?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증가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3이 얘야. 3부터 어디까지? 15까지 이렇게 볼 거예요. 3부터 15까지. 자, 9가 어디 있겠어? 얘네들의 딱 중간에 있겠죠. 이렇게. 그럼 잘 봐. 3부터 9까지를 쭉 봤을 때 여기 범위를 보는 거야. 여기에 무슨 값? 최대값은 9겠죠. 그리고 마찬가지 9부터 15까지는 최소값이 9겠죠. 둘이 어떨 수밖에 없어? 아, 뭐야. 같을 수밖에 없네. 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어? 자, 그럼 얘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수 있겠다라는 게 되겠죠. 됐어요? 또는 감소하는 거 볼게. 잘 봐.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5일 수 있잖아. 그치?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9가 여기 있을 거야. 됐냐? 그럼 3부터 9까지 최대는 3이죠. 여기에서. 그리고 9에서 15까지 최소는 얘야. 그럼 둘이 같을 수 있어? 못 같아. 안 같아. 그래서 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눈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 문제. 됐어? 그때 F2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N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3보다 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얘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 얘를 기점으로 움직여 볼 거야. 자, 볼게.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자, 보세요. 얘들아, 이거 땡겨 볼 거야. 잘 봐. 오른쪽 또 그려볼게. 땡겨 볼 건데 이게 A잖아. 왼쪽으로 땡길 거야. 지금 증감하는 과정에서 왼쪽으로 땡길 건데 자, 보세요. 얘들아, 최소가 되는 게 얘고 이 보라색에서 최소가 되는 건 여기잖아. 됐어? 최대가 되는 것도 여기지. 그럼 봐봐. 우리 무슨 대칭이라는 걸 배웠지? 선대칭. 아, 이게 진짜 어려워. 선대칭을 배웠거든요. 잘 보세요. 얘들아, 이게 조금씩 오른쪽 갈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요. 이 최소 있지? 이 최소가 점점 내려갈 거야. 그럼 여기 점점 올라가겠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여기가 3이야. 여기가 9야. 여기가 15라고 볼 수 있겠지. 잘 보세요. 나 지금 보라색부터 보게 된다면 여기에서의 최소값은 여기지. 됐어? 최대값은 자, 여기 봐봐. 지금 주황색이죠? 주황색. 잘 봐야 돼. 여기 범위에서 최대는 여기가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뭐한 지점이 있을까? 똑같은 지점이 있겠지. 선대칭. 됐어? 그럼 여기 최대는 얘 또는 얘잖아. 됐니? 그럼 여기까지 올 수 있으니 얘네 둘의 어디? 중간인 A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A는 뭐예요? 얘네들 중간인 6이 될 수밖에 없지. 따라서 A는 3부터 어디까지밖에 못 움직여? 6까지밖에 못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 봐봐. 얘를 넘어가는 순간 이렇게 될 거야. 여기가 3이지. 그럼 얘가 점점 떨어지면서 최대는 얘지만 최소는 얘가 될 수밖에 없어서 답이 이상해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3부터 6까지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당연히 F2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 구할 거니까 2를 그대로 다 대입해 보시면 될 거야. 자, 그러면 F2라는 값은 2A 제곱, 자, 2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8A가 되겠죠? 그 다음 2 대입하면 8 더하기 2니까 10이 나오면서 A에 대한 뭐가 나와? 2차 함수가 나오겠죠. 그것도 언제? 3과 6 사이에서.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래로 볼록을 봤을 때 잘 봐. A 빼기 4의 전체, 아니죠. A 빼기 2의 전체 제곱이 되겠죠. 그래야 2A 제곱 마이너스 8A가 나오고 플러스 4에 플러스 8이니까 2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럼 다시 그림 이쪽에다 그려줄게. 아래로 볼록이야. 축이 뭐야? A야, 2야, 2.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3부터 6까지니까 당연히 그냥 얘네들이 답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3하고 6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대로 대입해 볼게요. 첫 번째, F3, F6을 대입해서 둘이 뭐하래? 최대 최소를 더하라고 이야기했죠. 3 대입하면 2 더하기 2니까 4가 될 거고요. 6을 대입하면 32에서 2를 더하니까 34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뭐가 돼? 답은 38이 되겠다. 됐어? 자, 이 문제 핵심은 뭐야? 이 2차 함수를 봤을 때 이 범위 내에서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뭐? 선대칭이다. 선대칭을 잘 이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첫 번째, 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자,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했을 때 요 그림을 잘 보면서 풀었죠. 근데 얘네들을 땡겼을 때 이 값하고 땡겼을 때 선대칭이 되는 어느 정도의 값도 똑같을 수 있다 정도를 파악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아, 이거 매우 어려우니까 잘 보시고 잘 안 되시는 친구들은 질문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공통수학 추기모도 완강을 했어요. 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고생 많았고요. 저도 고생 많았어요. 진짜로. 아, 대수랑 공통수학 오늘 같이 찍다 보니까 이 시간이 2배, 아니 3배까지 늘어난 것 같아. 됐어? 자,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촬영하고 준비한 만큼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잘 따라와 줬으면 아주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대견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 또 마지막 이 번호가 어때요? 너무 어려웠죠? 그럴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모의고사 변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좋고요. 경험치잖아. 우리 경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자, 우리 중간고사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쵸? 중간고사 다른 과목도 더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수학도 중요하고 국어, 영어, 탐구 뭐 이런 거 다 중요하죠. 그치? 자, 근데 우리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잘 적용해야죠. 시험장 가서 막 벌벌벌 떨고 긴장하면 더 못 볼 거란 말이야. 됐어? 아, 그럼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잘 보고 오는 거지 욕심을 냈다간 미끄러집니다. 안 돼요. 너무 힘든 일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우리 긴장하지 말고 늘 했던 대로 문제 잘 읽고 계산 실수하지 말고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알겠어? 그래서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우리 기말 때 이런 실수들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피드백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고쳐 나가셔야 되겠죠. 됐죠? 자, 우리 시험 진짜 잘 보고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자, 준비 열심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언제 또 만날 거냐? 기말고사 추기모 해설 영상 때 만나겠죠. 됐죠? 선생님 그때까지 또 좋은 컨텐츠랑 문제 준비해 올 테니까요. 우리 화이팅 합시다. 알겠죠? 안녕.